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쉽게 구분해 가면서 상호 비교해 가면서 한자어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리어자입니다. 나그네 려 사방방이죠. 모방 사방방. 그 다음 사람인이죠. 사방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죠. 누울린입니다. 누울린. 한자사랑이 만든 한자어입니다. 옥편에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상자 속에서 누워 있는 형태는 나그네라는 그죠. 나그네.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 정도 하면 되겠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상자 속에 눕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리어. 그 다음 결의족입니다. 결의족. 모방, 사방방, 사람인이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화살십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화살을 들고 나타난다, 몰려온다, 전쟁이 일어났겠죠. 같은 결의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화살을 들고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은 같은 민족이다, 같은 결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의족이란 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입니다. 기기. 사방에서 사방방 사람인이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드는 것은 깃발이라는 거죠. 바깥에 깃발을 눈에 잘 띄도록 꽂아놓고 어느 지역, 어느 지점 깃발을 보고 모여들겠죠. 현재 같으면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내비를 사용해서 찾아오겠지만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사방에서 몰려든다. 기입니다. 그것을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드는데 그것이 깃발이라는 거죠. 깃발은 멀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 깃발 외에는 물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겠죠.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태극기처럼 우뚝 솟게 깃발을 꽂아 놓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클거자입니다. 상자방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도 상자방입니다. 네, 상자가 두 개죠. 근데 차이점은 상자를 180도 회전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자 속에 상자를 회전시키려면 반드시 바깥의 상자가 외부의 상자가 내부 상자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클거자입니다. 클거. 한자사랑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각골문도 아니고 최대한 주어진 한자만으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신하신입니다. 신하신, 클거자죠. 클거. 바로 금방 배웠던 클거자입니다. 네, 뚫을 곤자가 두 개죠. 크게 아래 위로 뚫는다는 거죠. 이게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뚫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고 위로 뚫는 것은 임금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임금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국회 정도 되겠죠. 클거, 크게 아래와 위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하란 얘기죠. 신하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잡을 광입니다. 상자방이죠. 상자방.
임금왕입니다. 임금이 상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임금도 체험 내지는 내막을 알아야 되겠죠. 이론만 가지고는 탁상 공론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당파 싸움이 심했기 때문에 정답보다는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랬죠. 요즘도 뭐 비슷하겠지만 정말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한 목소리가 나는 부분도 많아야 되겠죠. 항상 반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당파를 위한 얘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찬찬히 정확히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 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해서 바로 잡을 광이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2023년형이라고 기재를 하게 된 것은 주어진 한자만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골문을 배제하고 추상적인 내용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이학습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정답이 있으면 다양할 수가 없겠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다. 다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말만 실컷 하고 한자를 옮기지 못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상형문자인 경우입니다. 한자사랑은 상형문자도 현재 풀이하는 것과 같이 주어진 한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설명해 나간다는 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그네 려자입니다. 나그네 려, 모방, 방향방 이렇게 되겠죠. 사방방, 사람인, 상자방, 누울린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인. 누웠죠. 누울린입니다. 사람인과 누울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울린 옥편에는 없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한자사랑이 8전자를 풀이하면서 지정한 한자가 약 50여 개가 등장합니다. 자, 누울린이냐 아니라고 한번 봅시다. 누울린이라고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 한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사람인도 아니고 애매해지죠. 나그네려 풀이는 해야겠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려자는 사방방, 사람인, 상자방, 누울립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상자 속에서, 여기서는 방 안이겠죠. 상자 속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나그네들이다. 뭔가 앞뒤 말이 쫙 맞아 떨어지죠. 나그네려입니다. 그 다음 결의족입니다. 상자방이 아니고 모방, 사방방이죠. 사람인 화살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화살을 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화살을 들고 몰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같은 결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의 촉이 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화살을 들고 모여드는 것은 같은 민족, 같은 결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입니다. 깃발기죠. 사방방, 사람인, 극입니다. 극이 뭡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깃발을 보고 모여든다는 거죠. 나그네려자 비슷합니다. 나그네려가 아니고 결의족하고 비슷하죠.
화살을 하나씩 들고 모여드는 거나 깃발을 보고 모여드는 거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드는 것은 깃발이라는 거죠. 깃발은 높이 달 수 있고 크게 큰 천을 이용하면 크게 만들 수 있죠. 깃발이 없게 되면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목표물을 바로 100m 앞에 두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 어디쯤 깃발을 꽂아 놓겠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하겠죠. 그래서 깃발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클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안쪽에도 상자방입니다. 물론 상자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자를 180도 회전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 됩니다. 상자 속에서 상자에다가 그 안에 상자를 회전시키려 하면은 당연히 바깥의 상자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클거자입니다. 물론 클거자를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학습자가 알아서 할 판단입니다. 가장 좋은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개발하면 더욱 좋고 그렇죠. 그 다음 신화신자입니다. 클거자죠. 클거. 조금 전에 배웠던 클거. 그 다음 이열곤 뚫을곤입니다. 크게 아래 위로 뚫었죠.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크게 뚫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뜻을 임금에게 이어주는 거죠.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고 뜻을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중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하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광입니다. 상자방이죠. 상자방, 임금방입니다. 상자 속에 임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부분도 임금이 직접 체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굳건하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바로 잡을 광입니다. 임금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예나 지금이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 쪽에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사고방식들이었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국민을 위한 목소리라면 한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항상 대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위한 일보다는 자기 당파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잡을 광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바로잡을 광.